풀게 되면 초기에는 그동안 막혔다가 풀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자정 기능에 의해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건축 약속하시면서 이제 거버넌스 체계 언급하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뭐 지역별로 재건축위원회를 두시는 건지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노후도 기준 폐지도 말씀하셨는데 기준 완화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은 또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다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거의 획일적으로 가장 가격이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개발이익, 그 재건축 이익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정부 당국은 그 이익 추구를 누르기 위한 양쪽만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와서 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럼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되고, 인프라 지원이 없는 데에는 몇십 년 세월이 가도 수익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지금 앞으로 기업, 교육, 문화예술, 앞으로의 IT라든가 미래의 교통수단 등등 그 지역과 그 주민들의 주거와 산업 기능이 미래형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우리 도시의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 인프라와 혁신 기능이 빠진 채로 과거 우리 70년대 양적 개발하던 방식의 재개발로만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도시 창생 계획들도 있고요. 영국에 가면 런던의 그 동부 빈민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도시 혁신과 미래의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이런 앞서 나가는 도시 개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도록 하면서 방식은 혁신 기능, 인프라 기능,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함께 사는 기능,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센티브와 규제에 대한 탄력성을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방향성을,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치와 기준이 명확히 서면 이거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적인 방식은 우리 전문가들과 우리 일선의 실무자들과 함께 해서 구체화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비공개 최고위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 토론회 두고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에 선관위를 출범해서 25일에 토론회를 열면은 참석을 하실 생각입니까? 토론회 참석 이전에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통 교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큰 틀의 야권 반합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야권의 반합이 지금 당내 리더십과 또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선준비위원회의 여러 가지 지난 몇 주 동안의 행태에 의해 가지고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과 당의 중심을 분명히 바로잡고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시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헌당규에 근거도 없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의 일정,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의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까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회의인 것처럼 시작해 놓고는 여기서 결정된 것을 흔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밀고 가는 것은
공정 경선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민주적 당 운영에도 반하고 우리 국민의힘 당을 하나로 아울러 간다라는 민주적 리더십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지켜야 될 원칙들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과 그에 따른 저의 핵심적인 제기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하게 발표하셨는데 저도 또 전문적인 질문 하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게 지금 후보님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으면서 꽤 좀 강한 워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워딩이 사실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강한 워딩은 아니고요. 저는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또 통화했던 것은 무슨 사적인 대화도 아니었고 우리 경선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그런 입장에서 충원과 또 공식적인 문제제기 저희 의견 개진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원래는 우리 그 다른 이 언론의 그 대기자께서 먼저 질문을 해와가지고 좋다.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대신 거짓말을 안 하겠다.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대답했을 뿐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아침에 아침 7시쯤 못 돼가지고 김재원 최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도 있고 아침에 뭐 어느 방송인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밤새 그 다른 언론에 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난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해석을 안 붙이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김재원 대표가 그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해라.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개인적인 해석은 해석을 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언제쯤 그런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통화 기록은 있는데 8월 12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조금 할 수도 있고요. 상주 가 있을 때입니다. 8월 12일. 아직 이제 최고위 나오면 대표를 한다고 했지만 그 측에서는 그냥 토론회 참석을 이제 촉진하면서 후보님한테 토론회 참석해달라고 이런 취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맞을까요? 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이제 후보님에게 토론회 참석을 이제 토론회 참석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제 그 보도된 우리 대기자가 쓰신 거기에서도 하나 압축적으로 그걸 쓰셨던데 우선 제가 제기했던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도 전적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공정한 선거 관리가 차질이 생기면 정말 정권 교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대표에게 충원을 한다. 설사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이건 개인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나처럼 지지했던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잘 들으시라.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우선 경선준비위원회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대표의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관여한 바 없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곳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비밀이 없다. 필요하다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무슨 말싸움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거기에 담겨있는 대표가 공정성 시비가 나중에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최후의 보루로 지켜서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충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가
매듭을 풀어라. 지금 갈수록 꼬이고 있는데 왜 모두와 말싸움을 하고 왜 모두를 이기려고 하는가? 뒤로 물러서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라. 그런 면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에 있어서의 서병수 위원장으로 강행하는 것은 큰 당내에서의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려놔라.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다 보니까 말이 강한 것 같은데 일부러 무슨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나름대로 진심으로 제가 조언 겸 충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대표가 대여 투쟁에 앞장서야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내 주변에서부터. 그랬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나는 그 대전 투쟁에 나서는 게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럼 뭐 다른 얘기들 이제 쭉 하고 그러면서 서병수 위원장을 왜 또 밀고 가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당내 중진들이 다 캠프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랬죠. 아니, 당내 중진들이 캠프에 가서 가담하게 한 게 윤석열 조기 입당 촉구한다 그러면서 당에 들어와야 국회의원들 선거운동 해주겠다 그러고 일부가 또 거기에 지지선을 하니까 입당 안 하면 제명하겠다 이러다가 이게 꼬여가지고 당내에서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캠프의 직책을 맡는 게 맞냐 안 맞느냐에 대한 아무런 논의 과정과 이 검토 없이 그냥 대표가 말을 해놓은 거를 빗수습하느라고 전부 이게 딸려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중진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중진이 없으면 외부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매우 심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선거 관리는 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절대로 힘으로 누르고 갈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최고위원회에서 4대4 만들어가지고 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해가지고 간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정치와 우리 정당의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까 우리 그 대기자분이 압축해서 보도록 한 거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 기억과 제 양심 모두를 걸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정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는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앞뒤의 워딩도 있는데 그것은 옮기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그 대표로서 그 워딩을 저는 그 일부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니까 두 가지에서 사실 충격을 받았죠. 대여투쟁 대표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특정 주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윤석열을 꺾고 저는 야당의 최종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과정을 겪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비전과 리더십과 국가 운영의 능력을 가지고 검증을 거치면서 꺾어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경선의 어떤 룰이나 경선의 과정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바로 불공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과 당내 중진들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미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 시비의 회오리의 와중에 태풍의 눈 속에 지금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정권 교체를 위한 대표의 당의 중심의 역할. 우리 대표는 당의 어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모두의 입장을 이렇게 모아내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의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품어내고 그렇게 해서 당이라는 이 크고 복잡한 집단이 국민들이 볼 때 하나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를 거기에다가 던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원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집단에 스스로가 봉사하는 것이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당에서 1인자다 누가 감히 나한테 도전하고 누가 남이 감히 나한테 토를 다느냐 그래서 그걸 일일이 페이스북으로 반박하고 일일이 전화로 반박하고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 배틀로 제압하듯이 다가가는 것은 그건 말싸움이지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는 패널의 과거의 성공의 추억을 털어버리고 당 대표의 위상으로 오셔야 됩니다. 정말 충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설사 이 과정에서 체면이 상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뜻이 오해받고 이런 거 있다 그래도 대표의 억울함을 당원들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가 당원들의 의심과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리더의 숙명이고 당대표가 짊어져야 될 자신의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누가 이 매듭을 이렇게 엉클어놨냐 나는 아니었는데 나쁜 놈 누구누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그대로 선관위원장으로 가려는 그 모두가 의혹에 불신을 하는 그 안 그리고 경준이가 그동안 쌓아놨던 합법적인 근거와 후보들의 의견 취합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은 쌓아 올린 그 아이디어의 무더기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선관위를 즉각 구성해서 그 선관위가 원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경준이가 했던 것들은 하나의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그런 자료로서 참고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더 큰 위기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죄송하지만 경고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냥 대략적인 안을 내놓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가장 중요한 게 초과이익 환수나 용적률 기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익 환수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부가 돈을 걷어가서 그걸 무슨 용도에 쓰는지 모르는 이런 식이 아니라 지역화는 용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처럼 그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혁신형 이런 데에 어떤 투자성으로 공공기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부담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 주민들의 거기는 주택 수요의 어떤 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자신들의 재산 형성에 이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또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층은 공공에게 모두가 개방되고 거기에 또 커뮤니티나 공공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 일정 층수 위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이익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이미 불고 있는 건축 혁신을 도입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재원 자체로 걷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도시 인프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또 그건 적정 비율을 해서 가야죠. 저는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원들에게 로또를 안겨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으로 제한을 하면서 이것을 다른 주민들, 그다음 전체 그다음 국민들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 여기에 이익에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의 방향을 전환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범 단계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